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공복혈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매일 아침 혈당을 재면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 저녁에 조심해서 먹었는데도 아침 공복혈당이 110, 심지어 120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속상하셨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제 평생 약만 먹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자기 전 습관만 실천하셔도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공복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많은 분들이 공복혈당을 90대로 낮추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이 방법들은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필요 없고 누구나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오늘 밤부터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공복혈당이 높은 이유와 위험성. 본격적으로 습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공복혈당이 왜 높아지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리를 알아야 습관의 중요성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공복혈당이 높아지는 메커니즘. 우리 몸은 참 신기합니다. 밤새 자는 동안에도 뇌와 장기들은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간에서는 저장해둔 글리코겐을 분해하거나 새롭게 포도당을 만들어서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이것을 당신생이라고 하는데요. 건강한 사람은 이 과정이 적절하게 조절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이 조절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면서 간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당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혈당이 높게 나타나는 거죠. 공복혈당을 높이는 주요 원인들. 첫째, 늦은 시간의 과식입니다. 저녁 늦게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밤새도록 그 음식을 소화하고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고 이것이 다음날 아침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운동 부족과 근육량 감소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직입니다. 근육량이 적거나 활동량이 부족하면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혈당이 높아집니다. 셋째, 수면의 질과 패턴입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코르티솔은 간에서 당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아침 공복혈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일상적인 스트레스도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혈당을 올립니다. 다섯째,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오랜 기간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야 하고 결국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높은 공복혈당의 위험성. 공복혈당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아침에 측정한 수치 하나가 높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공복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여러 가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인슐린 저항성이 더욱 심해집니다.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점점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이것은 당뇨병 전 단계에서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주요 경로입니다. 둘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동맥경화증,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당뇨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망막병증으로 시력을 잃거나 신장병증으로 투석을 받게 되거나 신경병증으로 발 저림과 통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넷째, 체중 증가가 발생합니다. 높은 혈당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인슐린은 지방 저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심해지면서 다시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다섯째, 만성 피로와 집중력 저하를 경험합니다. 세포들이 포도당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이것이 일상생활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높은 수치를 보고 단순히 속상해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밤에 작은 습관을 바꿔서 근본적으로 공복 혈당을 낮추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저녁 8시 이후 금식. 첫 번째 습관은 저녁 8시 이후 금식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진 습관입니다. 왜 저녁 8시 이후 금식이 중요한가?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낮에는 활동하고 음식을 섭취하며 밤에는 휴식하고 회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리듬을 무시하고 밤늦게까지 음식을 섭취합니다. 저녁 늦게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고 간은 영양소를 처리하느라 바쁘고 소화기관도 쉬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잠을 자면 우리 몸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대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저녁 8시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최소 12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12시간의 공복입니다. 이 시간 동안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인슐린 수치가 안정화됩니다. 음식 섭취가 없으니 인슐린을 분비할 필요가 없고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면서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됩니다. 둘째, 간에서의 당생성이 정상화됩니다. 충분한 공복 시간 동안 간은 저장된 글리코겐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과도한 당생성을 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지방 연소가 촉진됩니다. 혈당과 인슐린이 낮아지면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저장된 지방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자, 그럼 이제 저녁 8시 이후 금식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저녁 식사 시간 조정하기. 가능하면 저녁 식사를 저녁 7시 이전에 마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늦어도 저녁 8시 이전에는 식사를 끝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시간에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퇴근 시간이 늦어서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점심 식사를 조금 더 든든하게 드시고 저녁은 가볍게 일찍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2단계 식후 간식 완전히 끊기. 저녁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과일을 드시거나 TV를 보면서 과자나 견과류를 집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과일도 당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 늦게 드시면 혈당을 올립니다. 3단계 음료도 조심하기. 물은 자유롭게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유, 주스, 이온 음료, 심지어 제로 칼로리 음료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로 칼로리 음료는 칼로리는 없지만 인공 감미료가 인슐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커피나 차도 조심해야 합니다.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 설탕이나 꿀을 넣으면 금식이 깨집니다. 만약 꼭 마시고 싶다면
무가당 허브티나 보리차 정도가 적당합니다. 추가 실천 팁. 저녁 식사의 구성도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보다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혈당 상승도 완만합니다. 예를 들어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반 공기만 드시고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과 나물, 샐러드를 충분히 드세요. 저녁 식사량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과식하면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밤새 혈당이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배부르게가 아니라 80% 정도 포만감을 느낄 때 수저를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세요. 초기에는 배고픔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세요. 물은 위를 채워주고 체온을 높여서 포만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가당 허브티, 특히 페퍼민트나 캐모마일 차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배고픔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와 효과. 이 습관을 실천하신 분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 대부분 23주 내에 공복 혈당이 1020 정도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공복 혈당이 130에서 100으로 떨어졌고 또 어떤 분은 체중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를 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별 효과가 없네라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34주는 꾸준히 실천하셔야 진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늦게 먹게 되더라도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보다는 8090%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편안하게 접근하세요. 자기 전 스트레칭. 두 번째 습관은 자기 전 스트레칭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과 혈당 관리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의아해 하시는데요. 사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자기 전 스트레칭이 공복 혈당을 낮추는가?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직입니다. 근육이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은 휴식 모드로 들어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코르티솔이 줄어들면 간에서 과도한 당 생성이 억제되기 때문에 아침 공복 혈당이 낮아집니다. 스트레칭은 또한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깊은 잠에 빠지기 쉽고 질 좋은 수면은 다시 호르몬 균형을 맞춰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구체적인 스트레칭 루틴. 자기 전 스트레칭은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땀을 흘리거나 심장 박동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근육을 늘리고 이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10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1. 목과 어깨 스트레칭.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서서 시작합니다.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오른쪽 귀가 오른쪽 어깨에 가까워지도록 합니다. 이때 왼쪽 목과 어깨가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1015초 유지하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다음은 어깨를 천천히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크게 돌려줍니다. 각 방향으로 510회씩 반복합니다. 어깨에 쌓인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허리 스트레칭. 바닥에 누워서 두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안아줍니다. 이때 허리와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세요. 2030초 유지합니다. 그 다음 누운 자세에서 한쪽 무릎을 굽혀서 반대쪽으로 비틀어 줍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무릎을 굽혀서
왼쪽으로 넘기면 허리와 옆구리가 시원하게 늘어납니다. 양쪽 각각 2030초씩 유지합니다. 허리 통증이 있거나 디스크 문제가 있는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진행하세요. 3. 다리 스트레칭. 다리 근육,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는 몸에서 가장 큰 근육군입니다. 이 근육들을 스트레칭하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바닥에 앉아서 두 다리를 앞으로 쭉 뻗습니다.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면서 발끝을 잡으려고 합니다. 무리해서 완전히 잡을 필요는 없고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가 늘어나는 느낌만 있으면 됩니다. 30초 정도 유지합니다. 다음은 한쪽 다리는 앞으로 뻗고 다른 쪽 다리는 굽혀서 발바닥을 허벅지 안쪽에 붙입니다. 그리고 뻗은 다리 쪽으로 상체를 숙입니다. 양쪽 각각 30초씩 합니다. 서서 하는 종아리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벽을 짚고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뺍니다. 뒤쪽 다리에 무릎을 펴고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상태로 앞쪽 무릎을 천천히 굽히면 종아리가 늘어납니다. 양쪽 각각 30초씩 합니다. 4. 전신 이완 스트레칭. 마지막으로 바닥에 편안하게 누워서 두 팔을 머리 위로 쭉 뻗고 다리도 발끝까지 쭉 펴서 온몸을 늘려줍니다. 마치 아침에 기지개 켜듯이 시원하게 늘려주세요. 10초 정도 유지했다가 힘을 빼고 이완합니다. 이것을 35회 반복합니다. 그리고 전신의 힘을 완전히 빼고 편안하게 누워서 깊은 호흡을 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게 합니다. 이 호흡을 510회 반복하면서 몸과 마음을 완전히 이완시킵니다. 주의사항과 추가 팁. 스트레칭을 할 때 절대 무리하게 힘을 주거나 통증을 참으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늘어나는구나 하는 느낌 정도까지만 하시고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세요. 스트레칭은 따뜻한 환경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이 차가우면 잘 늘어나지 않고 다칠 수 있습니다. 샤워를 한 후에 하거나 실내 온도를 적당하게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스트레칭을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10시 30분에 스트레칭을 한다고 정해두면 우리 몸이 그 시간에 맞춰서 이완 모드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수면 리듬과 혈당 패턴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과 함께 가벼운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마음의 스트레스까지 풀어주면 코르티솔이 더욱 낮아지고 이것이 공복혈당 감소로 이어집니다. 실제 효과. 많은 분들이 자기 전 스트레칭을 시작한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볍고 개운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공복혈당을 재보면 이전보다 510 정도 낮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낮 동안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운동량이 부족한 분들에게 이 스트레칭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대사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수면의 질도 함께 좋아집니다. 깊은 잠을 자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고 이것이 다시 혈당 조절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모든 것이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3. 미지근한 물 한 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이 공복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니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왜 자기 전 물 한 잔이 중요한가? 우리 몸은 밤사이 68시간 동안 수분 섭취를 하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호흡과 땀을 통해 수분이 손실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농축됩니다. 혈액이 농축되면 혈당 농도도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은 신체의 모든 대사 과정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미지근한 물은 체온과 비슷하기 때문에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빠르게 흡수됩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해서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 뜨거운 물은 체온을 올려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 위가 채워지면서 포만감이 생깁니다. 저녁 8시 이후 금식을 하다 보면 자기 전에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데, 이때 물 한 잔이 그 배고픔을 달래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타이밍 정하기. 주무시기 2030분 전이 가장 적절합니다.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가야 해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10시 30분 40분 사이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양. 컵으로 한 잔, 대략 20만 25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잠에서 깰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세요. 처음에는 한 잔부터 시작해서 밤에 화장실을 가지 않는 적정량을 찾으시면 됩니다. 온도 조절하기. 미지근하다는 것은 대략 3040도 정도입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정도입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수기에서 바로 나오는 물이 너무 차다면 미리 컵에 받아두었다가 상온이 되면 마시거나 따뜻한 물에 찬물을 섞어서 온도를 맞추세요. 천천히 마시기.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천천히 한 모금씩 음미하며 마십니다. 목 넘김을 느끼면서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의식하세요. 이렇게 천천히 마시면 약 5분 정도 걸립니다. 천천히 마시는 것은 명상 효과도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루의 긴장을 풀면서 수면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주의사항. 피해야 할 음료들. 물 대신 다른 음료를 마시면 안 됩니다. 우유는 단백질과 유당이 있어서 소화가 필요하고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과일 주스는 당분이 많아서 금식을 깨뜨립니다. 이온 음료나 스포츠 드링크도 당분과 전해질이 있어서 피해야 합니다. 제로 칼로리 음료도 좋지 않습니다. 인공 감미료가 인슐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고, 무엇보다 단맛에 익숙해지면 당에 대한 갈망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커피나 카페인이 든 차도 절대 안 됩니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허브티는 괜찮을까? 무가당 허브티는 괜찮습니다. 특히 캐모마일, 페퍼민트, 라벤더 같은 허브티는 진정 효과가 있어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꿀이나 설탕을 넣으면 안 되고 순수하게 허브만 우려낸 차여야 합니다.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 같은 곡물차도 좋습니다. 카페인이 없고 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레몬물은 어떨까? 레몬 한 조각을 띄운 레몬물은 괜찮습니다. 레몬에는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건강에 좋고 약간의 신맛이 물을 더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레몬을 너무 많이 넣거나 꿀을 추가하면 안 됩니다. 추가 효과. 물 한 잔의 효과는 혈당 조절뿐만이 아닙니다. 충분한 수분은 피부 건강에도 좋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덜 마르고 개운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을 보호합니다. 당뇨나 혈당 문제가 있는 분들은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는데,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장이 노폐물을 잘 걸러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가 끝났고 몸을 쉬게 할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뇌에 보내는 것이죠. 이것이 수면 루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 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로 밤에 갈증으로 깨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침 공복 혈당도 57 정도 낮아졌습니다. 다른 분은 물을 천천히 마시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명상하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훨씬 잘 오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6가지 습관의 시너지 효과. 지금까지 3가지 습관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습관을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함께 실천할 때 훨씬 더 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란? 저녁 8시 이후 금식은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간의 당생성을 정상화합니다. 자기 전 스트레칭은 근육의 포도당 활용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은 혈액순환을 돕고 대사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단순히 1113이 아니라 1115나 6이 되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각각의 효과가 서로를 강화시키고 증폭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금식을 하면 인슐린이 낮아지는데 여기에 스트레칭까지 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더욱 개선됩니다. 그리고 물까지 마시면 세포로의 영양소 전달이 더 원활해져서 혈당 조절이 훨씬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데이터. 이 3가지를 모두 실천한 분들의 평균적인 결과를 보면 34주 후에 공복 혈당이 평균 1020 정도 낮아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130에서 105로, 120에서 95로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단 한 가지만 실천했을 때보다 3가지를 함께 했을 때 효과가 2배 이상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체중, 허리둘레, 수면의 질, 낮 시간의 에너지 수준도 함께 개선됐다는 것입니다. 꾸준함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이 습관들을 평생의 생활 방식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한두 달 하다가 그만두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34주 정도 꾸준히 하면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7추가 생활 관리 팁. 이제 3가지 핵심 습관에 더해서 공복 혈당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줄 추가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 저녁 식사를 마친 후 102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식후에 앉아 있거나 바로 누우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가볍게 걸으면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면서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산책은 격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거나 집 근처를 천천히 걷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앉아 있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밖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면서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 수면 환경 최적화하기. 수면의 질은 공복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침실을 어둡게 유지하세요.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거나 작은 전자기기의 불빛도 가리세요. 둘째,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18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유지하되 너무 덥지 않게 조절하세요. 셋째, 조용한 환경을 만드세요. 소음이 있으면 잠이 얕아집니다.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 기계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편안한 침구를 사용하세요. 매트리스와 베개가 불편하면 자세가 나빠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는 공복혈당의 큰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이것들이 간에서 당을 생산하도록 명령합니다. 낮 시간 동안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저녁 시간에는 스트레스를 완전히 멀리하려고 노력하세요. 저녁에는 뉴스나 자극적인 콘텐츠 시청을 피하세요. 불안하거나 화나는 일은 다음 날 해결하기로 하고 저녁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명상이나 심호흡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510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자신만의 이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낮 시간의 활동도 중요합니다. 공복혈당은 밤의 습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낮 시간의 생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비슷한 시간에 먹으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낮 동안 충분히 움직이세요.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걷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고 공복혈당이 낮아집니다. 햇빛을 쬐는 것도 중요합니다. 햇빛은 비타민 D 생성을 돕고 생체 리듬을 조절합니다. 낮에는 밖에 나가서 햇빛을 받고 밤에는 어둡게 지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정기적인 혈당 측정. 자신의 혈당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공복 혈당을 측정하고 기록하세요. 노트나 스마트폰 앱에 날짜, 시간, 혈당 수치를 적어두면 어떤 습관이 효과가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보면 동기부여가 되고 계속 노력할 힘이 생깁니다. 반대로 수치가 높게 나오면 전날 무엇이 문제였는지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실천하기.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면 훨씬 쉽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저녁 8시 이후 금식을 온 가족이 함께 하면 간식 유혹도 줄어들고 서로 챙겨줄 수 있습니다. 자기 전 스트레칭도 함께 하면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약속이 있어서 늦게 먹을 수도 있고 피곤해서 스트레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책하지 마세요.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8090%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에 빠져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지속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8. 마무리 및 동기부여. 자, 오늘 영상을 통해 공복 혈당을 낮추는 3가지 자기 전 습관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저녁 8시 이후 금식. 물 외에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습니다. 최소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인슐린 수치가 안정되고 간의 당 생성이 정상화됩니다. 두 번째, 자기 전 스트레칭. 1015분간 목, 어깨, 허리, 다리를 중심으로 부드럽게 근육을 늘려줍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며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 미지근한 물 한 잔. 주무시기 2030분 전에 천천히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대사가 원활해지며 배고픔도 달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정말 간단하지만 함께 실천하면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34주만 꾸준히 하면 공복 혈당이 1020 정도 낮아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면 결국 시작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78시 전에 마치세요. 식사 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주무시기 전에 1015분 스트레칭을 하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신 후 주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혈당을 재보세요. 당장 큰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실천해 보세요. 2주, 3주 지나면서 서서히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보실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좋은 습관을 쌓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약이나 주사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의 힘은 정말 강력합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 습관만으로도 공복 혈당을 안정시키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반응합니다. 좋은 습관으로 대하면 좋은 결과로 보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에게 더 좋은 습관을 선물하세요. 함께 건강해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혈당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후기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시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마이너스